2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 1장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친구를 얻기 위해 왜 이런 책이나 들여다보고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친구를 잘 사귀는 이의 기술을 연구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가 누구냐고? 아마도 내일 당장이라도 길거리를 걸어 내려오고 있는 그를 만날 수도 있다. 가까운 거리에 다가가면 그는 벌써 꼬리를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멈춰서 만지려고 하면 그는 아마도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얼마나 당신을 좋아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보이는 이러한 애정 표현 뒤에 어떤 꿍꿍이 속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당신에게 부동산을 팔려들지 않는다. 당신과 결혼하길 원치도 않는다. 걔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암탉은 달걀을 낳고 소는 우유를 주고 카나리아는 노래를 한다. 하지만 걔는 먹고 살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을 사랑할 뿐이다. 내가 5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50센트를 주고 노란 강아지를 한 마리 사주셨다. 그 녀석은 어린 시절의 빛이었고 즐거움이었다. 오후 4시 반쯤이면 그 녀석은 앞마당에서 아름다운 두 눈을 반짝이며 지치지도 않고 뚫어져라 길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내 목소리를 듣거나 혹은 내가 덤불 사이로 도시락통을 흔들어 오는 것을 보면 녀석은 쏜살처럼 달려나와 단숨에 언덕을 뛰어 올라와선 나를 반기며 껑충껑충 뛰고 환희로 가득 차 지저댔다. 티피는 5년 동안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녀석은 내 바로 앞에서 번개에 맞아 죽었다. 티피의 죽음은 어린 시절 내게 커다란 슬픔이었다. 티피, 넌 심리학 책을 읽지 않았지. 그럴 필요가 없었어. 넌 축복받은 본능으로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면 단 2달 만에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2년 동안 사귈 수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단 2달 만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며 2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과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그런 노력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내게도 물론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뉴욕 전화회사는 전화통화를 연구하며 사람들이 어떤 낱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미 짐작했을 것이다. 그 낱말은 인칭 대명사 나였다. 나. 이 낱말은 500건의 대화 중에 무려 3,990번이나 사용되었다. 당신이 찍힌 단체 사진을 볼 때 사진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가?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보라. 당신이 오늘 밤 죽었다 치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장례식에 올까? 당신의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왜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는가? 연필을 손에 쥐고 여기에 당신의 대답을 써보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애쓰는 데서 멈춘다면 우리는 진정한 친구, 진심으로 우리에게 대해주는 친구는 많이 사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친구, 그것도 진짜 친구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은 이런 시도를 해본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아내 조세핀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조세핀, 나는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소. 하지만 지금은 내가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당신밖에 없구려. 그런데 역사가들은 조세핀마저도 나폴레옹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믿고 있다.
빈의 저명한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는 삶의 의미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는 그는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와 마주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류에 가장 커다란 피해가 생겨난다. 학식을 자랑하는 심리학 책을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나는 반복을 좋아하지 않지만 아들러의 말은 워낙 중요한 의미로 가득 차 있으니 다시 한번 강조해서 써보겠다. 한 번은 뉴욕대에서 단편소설 쓰기 수업을 듣는 중 콜리어스지의 편집자가 초청 강사로 수업을 진행한 일이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책상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많은 소설들을 읽는다고 했다. 그런데 단 몇 문단만 읽어도 작가가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작가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들도 그가 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냉정한 편집자는 소설 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2번 정도 강의를 중단하고는 설교를 늘어놓게 되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런 다음 그는 말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목사님도 말씀하실 법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야기를 잘 쓰길 원하신다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설 쓰기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면 사람들을 대면하고 그 사람들을 다룰 때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지난번 하워드 서스틴이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할 때 나는 그의 분장실에서 저녁을 같이 보냈다. 최고의 마술사이자 손마술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 하워드 서스틴 말이다. 40년 동안 그는 세상을 쉬지 않고 돌아다니며 환상을 만들어내고 관객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놀라움에 말문이 막히도록 만들었다.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쇼를 보려고 돈을 지불했고 그는 2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나는 서스틴에게 성공의 비결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받았던 교육은 성공과는 관계가 없었다. 그는 어릴 때 집에서 도망 나와 또돌이가 되었다. 화물 열차를 타고 다니며 건초더미에서 자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고 화물 열차 밖 철로에 늘어선 표지판을 보며 글자를 깨우쳤다. 마술에 대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는 있었던가? 아니다. 그는 나에게 손마술에 대해서 수백 권의 책이 이미 나와 있다고 했고 자신이 아는 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수십 명은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로 그는 자신만이 가진 매력을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정말 뛰어난 쇼맨이었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제스처, 모든 억양, 모든 눈썹의 움직임이 사전에 철저하게 염수된 것이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초 단위로 쪼개져 계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서스턴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그에 따르면 많은 마술사들은 관객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그래, 저기에 잘 속는 사람들이 있어. 얼간이들일 뿐이야. 잘 속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서스턴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였다고 한다. 이분들이 날 보러 오시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건 다 이분들 덕분이지.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드려야지.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무대에 올랐다고 한다. 나는 관객들을 사랑해. 관객들을 사랑해. 웃긴다고? 말도 안 된다고?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좋다. 나는 그저 내가 들었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마술사 중 한 명이 말해준 비결을 아무런 코멘트도 달지 않고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